팩트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진단 이슈 읽기 시간은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단 중앙공원 조성사업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검단 중앙공원 조성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검단 중앙공원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의 60만 5,733 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입니다. 검단 중앙공원은 1998년 6월 12일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이후 벌써 22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2월 브리핑을 통해 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인천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 중앙공원 개발 조합과 함께 지금까지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2019년 2월 재정 사업 확정 후 1년간 조합의 일을 알리지 않고 2020년 재정 사업 확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조합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해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검단 중앙공원을 비롯한 인천적 만 6개 공원을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동안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업이 표류하던 것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만 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겁니다. 공원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검단 중앙공원이 재정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이게 투트랙으로 진행됐구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검단 중앙 사업 말 그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던 사업 부지였습니다. 애초에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현중 기자님? 예, 인천시 같은 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우선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거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은 이제 공원이 조성될 땅이니까 다른 건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일종의 이 선을 그려놓는 겁니다. 검단 중앙공원을 만들겠다는 시설 결정은 1998년 이루어집니다. 공원 조성은 그런데 아무래도 굉장히 그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그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앞서 결정된 그 공원들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단 중앙공원 역시 이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게 되면서 한 20년 가까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그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한 그런 그 공원 시설 결정들은 일률적으로 그 시설 결정을 풀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시점이 2020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검단 중앙공원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사업이 도입이 되는데 바로 민간 특례 사업, 그러니까 개발행위 특례 사업입니다. 개발행위 특례 사업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한 70% 전체 면적의 한 70% 정도의 공원을 먼저 조성을 하고 나머지 그 30% 정도는 주거시설이나 그 상업시설을 이제 지어가지고 돈을 이제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15년 정도에 이 사업 그 형태가 도입이 돼가지고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조금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사실 지난해 2월 박남춘 시장이 당시에 재정 사업이 아닌 민간 특례 사업 얘기를 이쪽으로 분류를 했으면 이런 논란도 사실은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주희 사무처장님, 근데 최근에 다시 박남춘 시장이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결론을 낸 이유 어디 있을까요? 그 경과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는 아마 투트랙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 검토하다가 작년에 박남춘 시장이 2월에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수도권 메리츠 특별회계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여의치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민간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좀 논란이 또 한 번이 됐었는데요. 작년 10월 이제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위원이었는데
그래서 위원들은 이제 한남정맥 핵심 축을 이제 훼손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경관 문제도 있다. 그리고 입지 환경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주변 지역에 검단, 산단 그리고 매립지가 위치해 있고 만약에 사월마을 같은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한남정맥 녹지축이기 때문에 녹지로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편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에서는 인천시가 재정 사업을 통보를 하면서 지난해 결정 이후에 바로 알려졌다면 각종 용역비, 설계비 등 한 50억 원을 쓰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또 입장을 번복하느냐 불만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결국 조합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동수 소장님, 이대로 재정 사업이 추진되면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신뢰,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인천시를 믿고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민간 특례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되고 추진되게 된 겁니다. 개발 조합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또한 일정 부분 재산상 손해 손실도 불가피하게 지금 난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조합 측은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박남춘 시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 변경에 대한 관련자 징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은손, 금품 수수 등 관련 공무원들 비리가 있었다면은 형사처벌은 물론 받을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천시가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란들이 발생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인천농수계답이 지난 1월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주희 사무처장님, 기자회견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신 거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민선 7기의 행정 지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남춘 시장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검담 중앙공원이 그 논란이 되자 1월 29일 박인서 부시장이 검단 중앙공원을 조성하겠다 재정 사업으로 밝혔지만 이게 한참이 지나도 부서에서는 다시 용역을 재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의 지도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과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우선은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그 사업을 제한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되기도 전에 지금 사업을 수용하게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 특례로 검토를 하다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경위,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민간 특례는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 과정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천시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인천시에서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세 분은 만약 지금의 결정이 그대로 검단 중앙공원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현주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당장 그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늦어도 6월 말까지 계속 6월 말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그런 갈등 문제도 해소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현재 뭐 박란수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거를 그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검찰에 그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갈등을 인천시가 어떻게 그 원만하게 좀 풀어낼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갈등 해결과 소통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반발을 얼마만큼 잠재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내이익 그리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일정 보상 내지는 배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자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볼 수가 있고요. 검단 중앙공원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방적인 추진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겠지만은 인천시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갈등 조정과 함께 예산 조달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태가 온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작년에 2월에 박남춘 시장이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이례적으로 환경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아무래도 공원 조성하는데 시기상으로 정말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은 민자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위를, 감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실책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카더라처럼 이권이 개입된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단중앙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46개의 그 공원 조성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은 계획됐던 공원들을 얻어야 되는 권리, 이것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합도 사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박주희 사무처장님의 말처럼 다른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더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이런 갈등이 잘 봉합돼서 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더 이상의 구설수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시사진담 팩트체크 이도영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 박주희 사무처장님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시사진담 팩트체크,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